가수 심수봉 씨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강남에 건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공매에 나왔다 그러는데 자 일단 공매에 나왔다 이거는 그렇죠. 뭔가 돈을 낼 걸 제때 못 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입찰 국가기관에 대한 입찰 방식이 경매하고 공매가 있는데요. 경매는 민간의 어떤 채권을 다 이행 못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루어진 게 경매고요.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하는데 아마도 세금 같은 걸 체납했을 때 공매 절차를 거치는 거가 많고 지금 뭐 저당권도 많이 설정이 돼 있고 7천만 원 정도 체납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거를 못 갚아서 지금 공매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매가 넘어갔다는 건 결국 이제 7천만 원을 못 냈다. 그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려웠다는 전원이 지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심수봉 씨가 여윳돈이 많아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은행 돈을 20억 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역삼동에 지은 건데 국기원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요지다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 데다가 중요한 건 레스토랑을 또 여기다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레스토랑이 굉장히 잘 돼서 성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운영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역삼동 자택, 이 4층짜리 건물에다가 압류를 넣어놓은 곳이 또 기획사가 한 곳이 있는데 심수봉 씨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소송을 진행하다가 3억 원의 압류까지 붙인 이런 상황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기획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심수봉 씨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공연과 거꾸로 관련된 됐잖아요. 예, 공연과 관련된 일인데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말을 하진 않고 있는데 일단 같이 일을 하다가 심수봉 씨 측에서 정산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서 3억 원 가량을 압류를 그 지금 역삼동 부동산에다가 넣은 상황이 서류상 문서상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일단 최초의 개찰 일시가 10월 6일입니다. 근데 10월 6일인데 옆에 취소라고 이렇게 뜬 걸 보니까 혹시라도 취소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변제가 되면 사실은 공매는 이제 그만하게 되는 미안하죠. 거고요. 사실은 근저당 20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 공매 사안이 아니고 만약 그걸 못 갚고 은행에서 요청한다면 경매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20억에 대해서 은행이 별말이 없는데 7천만 원 체납된 거를 지금 공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취소가 됐다 그러면 아마 7천만 원을 갚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심수봉 씨 측에서 갚으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뭔가 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아니, 상황에서 근데 못 나오시는 일반적으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심수봉 씨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안 그렇습니까, 김 박사님? 아니, 돈이 이렇게 7천만 원이 없어서 건물을 공매로 넘길 정도의 저도 깜짝 상황이라- 놀랐어요. 심수봉 씨 정도면 어디 출연해도 금방 글쎄 이런 거 하실 말이에요.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생각보다 네. 이분이 행사가 많았던 가수는 아니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장윤정 씨라든지 박현빈 씨라든지 뭐 서른도 씨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아주 핫하게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빈번하게 다니고 방송 활동을 왕왕대고 했었던 그런 가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은 신비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가수였고요. 저작권료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상 저희가 최근에 이혼 문제 때문에 나훈아 씨에 대한 보도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훈아 그때 씨는 그 사람이 심수봉 작사 작곡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수백 곡이 있었던 나훈아 씨도 1년에 10억 안팎의 저작권료를 받는데 심수봉 씨는 불과 몇십 곡이 한 20, 30곡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작권료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역삼세무서에서 7천만 원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들어와 있는 걸로 그 전해지고 있다는 보험료도 거예요. 못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황, 뭔가 좀 타개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심수봉 씨가 사실상 많은 대인관계를 하면서 외향적으로 알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는 내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있었겠구나를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자신이 갖고 있는 집 같은 거거든요. 카페 이런 거기 네. 때문에 이게 마지막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아니면 다행이겠지만 그 7천만 원이 이게 다가 아니고 더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매까지 온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이라도 행사를 열심히 나가면 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시면? 행사를 열심히 나가고 싶은데 행사할 곳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가 그걸 또 그게 원래 하던 사람이 많이 올 텐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행사를 원래 크게
빠르게 하던 곳도 축소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적게 했던 곳도 안 하는 곳이 한 1, 2년 새에 많아졌고요. 또 문제는 이제 아이돌 가수들도 트로트 장르를 도전을 많이 하면서 경쟁을 같이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행사에 굉장히 많이 분위기를 북돋우는 그런 류의 트로트라기보다도 심수봉 씨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노래 장르다 보니까 행사 쪽하고는 많이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였던 그런 류의 가수는 아니었던 거죠. 또 심수봉 씨 같은 경우는 생계형으로 뛸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네, 본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내가 생계형으로 나가서 뛰겠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의 그 어떤 이미지 그걸 지키려는 모습과 현실 속에서 부딪혀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마 충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참 그 여러분들 심수봉 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가수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예. 해서 갚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셔야죠. 예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